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뉴욕 상황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시장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는 6월에 가벼운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정상 간 분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틀간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는 0.51% 오른 42,519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81% 강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8%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2% 급등하면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역시나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바로 미중 정상의 통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중에 전화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통화하면 양국 간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는 시진핑 주석과 이와 관련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으로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의 주목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 반도체 기술주들이 함께 좀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요, 기술 섹터가 1.48% 상승했고 에너지 섹터가 1.11% 오르게 되면서 관련된 섹터들이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분석관은 월가는 지금 판돈이 큰 포커 게임 그 이상을 보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할 예정이라는 점은 미중 관계에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뿐 아니라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발표하며 약세를 띄웠던 유가 역시 이틀간 올랐습니다. 7월물 WTI는 전일 대비 1.42% 오른 63.41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 8월물은 1.55%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유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두 가지 배경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다시 격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에 차질을 줄 만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를 고수하겠다고 밝혔고, 이란은 역시나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였는데요. 결국에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 제약 우려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엘포타주에 그리고 산불이 나서 하루 35만 배럴에 달하는 중진류 생산이 중단됐다는 점도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끌어올렸고 결국에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들도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M7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이나 메타, 알파벳은 약세를 띈 반면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목할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2.8% 상승하면서 141.22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이 3조 4,440억 달러로 회복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 4월에 관세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는 94달러 선까지 추락했지만 이후에 약 50%의 상승률을 보인 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미 중간에 협상의 주요 수혜주로 엔비디아를 꼽기도 했고요.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엔비디아를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제프리스의 블레인 커티스는 차세대 블랙웰 칩의 양산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엔비디아를 최고의 이 종목 리스트에 새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블랙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본 건데요. 일단 현재 매출 총이익률이 61% 수준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블랙웰의 출하량에 따라서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했습니다. 결국에 원가를 제외한 수익성이 커진다는 것인데 제조업체들 가운데 이 같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일장에서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온세미컨덕터나 브로드컴 같이 관련된 반도체 또 인공지능과 엮여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들 가운데 개별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슈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인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코어위브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관련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현지 시간 2일 전해졌습니다. 양사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향후 15년간 7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미국의 원자력 1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구매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개별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오늘장에서는 1% 상승했지만 전일장 48%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어위브 역시나 전일 8%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25%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1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렇게 메타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경우에는 일단 메타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계약 관계를 보시면 2027년 중반부터 20년간 1121메가와트의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오늘 크게 오르면서 콘스텔레이션이 출발을 했지만 탄력을 잃었고 결국에는 0.1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기업 또 달러 제너럴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5%나 급등하며 1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10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1.78달러로 전망치였던 1.49달러를 넘겼습니다. 고객 수보다는 이번에 평균 구매 단가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가이던스도 높이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 가지 더 달러 제너럴은 이번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미국 정부가 현재 관세율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도출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관세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 주제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내용에는 경제 지표 이야기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됐을까요? 네, 무역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데이터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구인 이직 보고서 보실 텐데요. 지난 4월 미국 내 구인 건수가 739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3월보다 증가했고 컨센서스였던 710만 건을 상회했는데요. 결국에 고금리 정책 이후에도 고용시장은 꾸준하게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까지 경제 전망들은 약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점들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먼저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아직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주는지에 따라 달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보스틱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올해 표결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함께 공개됐던 서한에서 굉장히 신중한 경제 전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스틱은 서한을 통해서 재계 지도자들 역시나 신규 투자에 대해서 점점 우려하고 있고 상당수는 신규 고용을 일단은 멈췄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도 관련해서 총재의 발언을 보실 텐데요. 시더래피즈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시기의 문제를 떠나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이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적인 방향으로 밀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악화할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지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기업진들이 관세로 올라간 비용을 일부나 또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짚기도 했는데요. 물가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다면 인플레이션 지표의 한 달이나 확실히 몇 달 안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의 발언입니다. 외교관계위원회 행사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기반 위에 있지만 연초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최종 수준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리사 이사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시장 냉각에 대해서 쿡 이사는 경고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추가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에 경제 환경이 연준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좀 총집합해서 봤을 때는 결국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지침을 또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들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나머지 경제 지표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들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고용 지표의 막판에 촉각이 좀 맞춰져 있는 가운데 내일 일정도 보실 텐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4일 ISM의 5월 서비스업 PMI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6일에 발표될 5월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는 완화할 수 있겠지만 예상치를 밑돌 경우 연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 상황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